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 톡톡 흥미진진 이런 공부를 꿈꾸는 강용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아주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정말 궁금할 텐데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로 그것, 공부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럴 것 같은데요. 오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2학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어떤 것에 유의하면 좋은지를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멋있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공부에 대한 생각 나누기입니다. 특히 2학기를 준비하는 수많은 중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친절하니까요. 자, 먼저 좋은 문구 하나 준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선물 상자를 열듯 그 사람을 만나라 라는 문구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한 명 한 명의 친구들,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통 이런 멋진 얘기를 하면 뭔가 따뜻한 게 와야 되는데, 자, 한 명 한 명의 친구들 선생님 인생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아주 기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2학기 맞이하게 되었죠. 2학기의 생활 또한 여러분 인생에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런 문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에 대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강연의 장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매우 궁금한 텐데요. 우리 친구도 오늘 공부법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제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얘들아, 열심히 해, 힘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어떻게 공부해 라는 얘기를 해주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오늘 선생님은 공부의 기본적인 원리도 이야기해 줄 것이고요. 또 2학기 때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살을 싫어하는 친구 있겠다, 그렇죠? 피가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터득한 어떤 비법들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좀 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공부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많은 친구들이 공부요, 글쎄요, 맨날 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공부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학습. 그런데 놀랍게 이 말 속에 공부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론에 와서 이 강의를 들을 정도면 지성과 교양을 갖춘 중학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학자하고 습자가 있는데요. 한자로 무슨 학이고 무슨 습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해 볼까요? 조용한 이 느낌이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네. 이 학자는 바로 그렇습니다. 배울 학자. 그리고 습자는 익힐 습자가 되겠습니다. 우와, 이 단순한 말 속에 공부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공부는 학습, 즉 배움과 익힘의 결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배우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익힘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정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년 넘게 우리 중학생들을 만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 있어요. 막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방과후에 공부하고, 뭐 학원을 가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정말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친구는 학교에서 배움을 이뤘죠. 자, 학교에서 학, 또 방과후에서 학, 학원 가서 학, 인터넷 강의 학.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 그러니까 애가 맨날 학.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습. 침 나오네요. 네. 습. 그러니까 배운 만큼 중요한 게 익힘이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은 뭔가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배움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익힘의 시간을 늘린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3월 달에는 막 설레고 떨리고 막 이런 마음 많이 느꼈을 텐데요. 선생님은 2학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해주고 싶어요. 또 한 번의 설렘을 느껴라. 보통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면 뭔가 와야 되는데 또 한 번의 설렘을 느끼면서 2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를 맞이하면서 또 1학기와 다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공부의 열쇠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2학기 되면요. 뭔가 막 많은 내용, 또 높은 학년의 내용을 빠르게 하려고 막 그런 생각에 빠지는데요. 우리 그런 걸 네 글자로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선생님은 2학기에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해 볼까요? 적기학습입니다. 와, 생소하죠? 적기학습. 자, 우리 친구들 적기학습이라고 적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기에 해야 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2학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1학기에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이거부터 점검하시고요. 또 앞선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과도하게 앞선 공부하지 마십시오. 2학기에 해야 될 그 적기의 공부들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가끔 착각에 빠지는 것이 뭔가 막 높은 학년 또는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데요. 선생님은 그동안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적기 학습, 즉 그 학년에 해야 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데요. 1학기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공부의 강점과 약점이 나올 겁니다. 강점과 약점. 즉 내가 그래도 좀 잘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과목, 뭔가 그 과목을 떠올리면 얼굴이 막 이렇게 우울해져, 막 이런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과목 안에서도 내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쯤 한번은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불편한 진실을 만나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내 발목을 잡는 과목, 날 힘들게 하는 문제도 불편한 진실이지만 또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다가 나 스스로 정말 반성할 점은 없는지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공부 최대의 적을 알려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주목하고 계신데요. 공부 최대의 적이 뭐냐?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 조금 공부하고 나서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절대 안 됐어요. 네, 절대 안 됐습니다. 파고 들어야 돼요. 근데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다,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그 불편한 진실을 만나셔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2학기 중학교 공부에서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는 게 개념과 원리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념과 원리 중심. 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맨날 그 얘기 들었어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념과 원리를 잘 알면요. 집을 지을 때 뼈대를 세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뼈대를 먼저 세워야 튼튼한 집이 되거든요. 아주 특이한 강의를 했는데 국어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놀랍게 수학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놀라고 계신데요. 선생님이 과학 강의도 했습니다. 다들 안 믿는 눈치가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 선생님이 먼저 과학 시간에 딱 들어가서 과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광합성이란 말이 나오면 선생님이 먼저 국어적으로 그 말을 풀어봐요. 이게 빛광자의 합할합이니까 빛이 뭔가 합쳐지는 그런 현상일 거야. 선생님이 이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빠지면 과학 선생님이 들어와서 설명하시는 거죠. 즉 그 용어가 갖고 있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봤어요. 우리 친구들 수학 좋아하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당황하셨는데 자, 여러분 소인수 분해면 선생님이 먼저 소수와 인수가 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빠지면 이제 수학 선생님이 등장하셔서 공식을 설명해 주셨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했을 때 훨씬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즉 2학기 때 이번에 공부할 때요, 여러분 어느 과목이든 특정한 개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부터 꼭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강력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자꾸 뭔가 공부를 양적으로 접근합니다. 무슨 얘기냐? 선생님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수학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니 했더니 저는 시중에 가서 문제집을 한 5권 사서 이만큼씩 풀었어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수학 점수가 아름답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친구는 많이 푸는 데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정말 잘하려면 한 문제집을 한 번 다 풀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틀린 문제 다시 풀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서 어려웠던 문제만 다시 풀어요. 한 권을 꼭꼭 마치 소화하듯 씹어먹듯 공부를 하면요. 그 다음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이게 쉽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속도의 싸움에 빠져서 많은 양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소수의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입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우리 중3 정도 되는 친구는 선생님 제가 수능 문제를 봤는데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막 벌써 변성기 와서 목소리 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 꼭 해줄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가서 뭐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 시험을 보든 간에 시간이 정해진 시험을 보게 되면 저절로 속도는 빨라집니다. 인간은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중학교 친구들 잘 들으세요. 너무나 빠르게 공부하면요. 빠르게 한 만큼 더 빨리 잊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건 한 문제를 풀어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건 뭘 말하는가를 지금 충분하게 공부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번 써서 미안한데 slow learning, 그러니까 빠르게 공부하기보다는 천천히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을 2학기의 핵심으로 삼아라.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해야 될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중2인 친구가 있다면 2학년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중1 친구 있다면 자유학기제 그리고 일반 학기 동안 진행되는 공부 충실하게 하십시오. 적기 학습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에 대해 한번 진솔하고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진실을 만나야 하고요. 무엇보다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학교 친구들도 있겠고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또 방과후 수업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많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인터넷 강의도 있고요. 또 다양한 교양 강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것인가 좀 멋있게 표현하면 우리가 여행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나만의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가 혹은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아까 무슨 과목이라고 했죠? 조용한 이 느낌. 자, 국어 과목입니다. 오늘 국어 과목은 정말 꼼꼼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럼 선생님은 국어니까 영어나 수학은 오늘 안 알려주시겠네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기보다 친한 선생님이 많아요. 안 믿는 이 눈치. 친한 선생님들 중에 정말 수학, 영어 과목을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이런 정보를 또 얻어왔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자, 여러분 국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온 말을 보고 딱 여러분은 뻔해요 라고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교과서를 정복하십시오. 네. 기본입니다. 교과서를 정복해야 돼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거 그 얘기하고 비슷해요. 뭐 수능 만점자들이 수능 시험 보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데요 라고 할 텐데요. 놀랍게 사실입니다. 특히 중학교 시험은요. 대부분 교과서 안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걸 하나의 기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교과서보다 어떤 문제집이나 참고서 같은 거에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야기할게요. 대한민국의 모든 중학교 시험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표현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부터 제대로 정복하는 것이 당연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인생 거의 대부분을 국어와 함께 보냈습니다. 또 안 믿는 이 눈치. 자, 공부를 국어로 보냈는데 선생님이 느낄 때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를 미리 읽어놓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 새 책 받으면 여러분 어떤 책 보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물론 어떤 친구는 전 과학책을 봅니다. 전 체육책을 봐요.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동안 제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다 국어책을 미리 본다는 친구들 많아요. 왜? 재밌으니까. 소설이 담겨있고 재밌잖아요. 근데 국어는 좀 미리 읽어놓는 게 좋은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국어 시간에 딱딱한 글을 보게 될 경우가 있어요. 딱딱한 글이라면 설명문, 논설문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시간에 그걸 처음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미리 한번 그 설명문과 논설문처럼 좀 재미없다 하더라도 미리 읽어놓는다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시는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처음 본다면 그 내용을 해석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선생님 말씀까지 적어야 하며 그럼 내 머리가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친구는 막 딱딱한 글 나오면 속으로 노래를 불러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그걸 처음 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교과서 미리 읽으십시오. 국어 교과서 미리 읽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치 음식 편식하듯 재밌는 것만 읽어요. 막 소설 좋다. 희곡 재밌는데 설명문 다음 생에 이런 친구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딱딱하든 쉽든 재미있든 다 읽으세요. 그게 생각보다 국어 공부를 잘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국어 교과서에는 아래쪽에 어휘 같은 게 있어요. 단어 뜻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한번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법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다가 모르는 말이 나오죠. 그럼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하죠? 그렇죠. 쓱 넘어갑니다. 이게 뭐야? 에이, 넘어가는데 미리 어휘를 좀 받은 상태라면 국어 교과서의 내용들이 상당히 잘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국어 교과서 읽다가 새로운 용어, 어려운 용어 나오면 또 밑에 보고 또 찾아보고 또 내용 집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지겠지만 국어 교과서를 먼저 읽으면서 어려운 어휘 같은 것을 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국어 교과서를 잘 뜯어보면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많은 친구들이 화면 가까이 왔을 것 같은데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교과서 본문 옆에 양쪽에 읽기 중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날개 같다 그래서 날개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서술형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소단원이 하나 끝나면 우리 질문이 나오고 이렇게 쓰는 형태들의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 뭐 이해 활동, 적용 활동 이런 게 나오죠.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서술형이 그 부분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날개 쪽 문제, 즉 읽기 중 문제와 뒤에 끝나면 나오는 학습 활동에서 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걸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해도 막상 서술형 점수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왠지 이제 알려줄게요. 교과서에 답이 써 있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답이 있죠. 그럼 여러분은 그걸 밑줄 치면서 공부해요. 밑줄 치면서. 문제 읽고 밑줄 치면서. 그러니까 밑줄 치는 형태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딱 빈종에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직접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꺼내서 그걸 문장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비법 알려드릴게요. 서술형 대비 최고 비법. 교과서를 읽다가 읽기 중 문제나 학습 활동이 있으면 일단 답이 써 있다 하더라도 답을 가리세요. 네, 가리고 빈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문제만 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손으로 답을 가려야 돼요. 또 어떤 친구는 가려면 또 가리고 손가락이 벌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가리고 끝까지 쓰세요. 그리고 손을 뗀 다음에 선생님이 써주신 답과 내가 쓴 답을 견주어 보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선생님이 알려주신 핵심적인 표현이 내가 쓴 답에 나왔는지 점검하십시오. 이 방식이 서술형 대비에 매우 좋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중학교 국어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바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문제를 물어봅니다. 이런 유형이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교과서 꼼꼼하게 뜯어봐야 한다. 열심히 읽어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3년의 과정 동안 국어 교과서를 딱 펼쳐봤을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미소 띄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표정을 만들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법. 그렇죠? 많은 친구들이 맞아요 이럴 거예요. 이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우리말 이렇게 잘 쓰고 있고 국어 잘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법칙으로 배우다 보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강의를 듣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품사 부분을 장악하셔야 합니다. 품사. 문법 부분 중에 품사라면 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많은 친구들이 속마음으로 그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끝까지 들으세요. 자, 1학년은 품사 부분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셔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국어 교과서에 발음에 대한 게 나와요. 책을 읽단지 읽단지 정답은 읽다. 자, 책을 읽다 이런 거거든요. 발음에 대한 것이 중학교 2학년에 나옵니다.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합니다. 3학년에서는 문장 성분이라는 게 나와요. 주어, 목적어, 서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년별로 강조되는 문법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장악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평소와 다르게 장악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문법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셔야만 고등학교 가서도 문법 수업이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서 중에 제일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무엇이다? 문법이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시험의 출제자입니다. 시험의 출제자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을 내는 분이 하시는 수업이다.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와 가장 다른 점은 뭐죠, 여러분? 많이 메모하시고 적으셔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적자, 성장. 적는 자가 성장합니다. 국어 교과서는 여백에 나만의 방식으로 많이 메모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국어 시험에서도 좋은 아주 소스라고 할까요? 하나의 원천을 설명하고 싶은데 여러분 학교에 기출 문제가 있다면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이미기, 나올출, 날출, 즉 이미 나온 문제를 한번 본다면 그 단원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얘기 해주면 우리 제자들 중에 선생님 기출 문제 많이 풀면 올해 시험 볼 때 똑같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원래 기출 문제를 똑같이 못 내게 돼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형태가 좀 다르게 돼서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요. 우리 국어 공부 잘하고 싶다. 수행평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행의 비중이 매우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보면 된다고 생각하죠. 놀랍게 중간, 기말만큼 수행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국어과는요. 수행평가의 비중이 다른 과보다도 높은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국어에서 하는 수행평가가 있다. 초집중하셔야 돼요. 일단 선생님께서 이걸 왜 내셨는지, 채점 기준은 무엇인지,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지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면서 일단 수행만 기본적으로 잘 해놔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역별 핵심이에요. 각 학년별로 각각 영역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학년별로 다 있습니다.
특히 2학기에 나오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잡아냈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국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막 목소리도 커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같죠? 일단 부탁하는 거, 읽기를 할 땐 요걸 기억하세요. 예측하며 읽기, 그 다음에 요약하며 읽기, 이 두 가지를 일단 확실하게 하십시오. 1, 2, 3학년 모두 예측하며 읽고 요약하며 읽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 2, 3학년 분명히 국어 시간 중에 글을 쓰는 수행 과정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을 펼쳐내고 개요를 짜고 쓰고 고치는 과정을 정밀하게 연습하십시오. 이게 거의 수행평가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문학 영역이죠. 국어교과서를 뜯어보면 문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시와 소설만 읽는데요. 교과서에는 수필도 있고 희곡도 있습니다. 분명히 1학기 국어에 문학이 나온 친구들 2학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옵니다. 문학의 배치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 얘기는 아까 했지만 학년별 중요 문법을 마치 계단을 밟아가듯, 선생님 손 모양 보세요. 이렇게 계단을 밟아가듯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아주 친한 영어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를 뽑아왔어요. 여러분, 중학교 영어는요, 생활 영어 중심에서 문법 중심 영어로 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또 문법이네요, 또 법이네요, 저는 법 없이도 살아요 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역시 문법 중심의 영어로 확 바뀔 때 우리 친구들이 영어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1학년 때 영어는 좀 괜찮았을 텐데 갑자기 2학년부터 영어가 좀 어렵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선생님 손을 잘 보셔야 돼요. 계단이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오다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어려워진 느낌이 확 왔죠. 근데 우리는 어려운 걸 만나면 당황함을 느끼고 곤란함을 느낍니다. 이때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아시겠지만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게 있어요. 듣기 평가 대비도 잘해야 되겠죠. 듣기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선생님이 하신 명언이 있습니다. 듣기 평가를 잘하려면요, 계속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단순한 얘기 같지만 명언이에요. 그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친구 중에 영어가 힘든 친구들은 아무래도 영어 어휘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를 단원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중학생일 때, 당연히 중학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어 단어장을 만들어 계속 반복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이 공부법이 지금도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자, 수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공통적으로 생각할 텐데요. 수학이 좀 난도가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수학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단 공통적인 얘기 크게 두 가지 해줄게요. 첫째는 오답 노트 정리하라는 얘기를 은근히 많이 하십니다. 오답 노트를 정리하라.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렇죠. 화를 내죠. 또 틀렸어! 저거 넘어가는데요. 틀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수학 선생님께 이 조언을 듣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론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문제집을 풀다가 틀린 게 나오면 그 문제를 물론 오답 노트에 적으면 좋지만 바쁘잖아요. 가위로 오리겠어요. 가위. 그럼 틀린 문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종이 상자에 계속 모으게 했습니다. 종이 상자. 상자를 선생님이 만들어줬어요. 왜? 선생님 친절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자에 틀린 문제들이 모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시험 전날 드디어 상자 공개 탁 꺼내서 거기 틀린 문제 모여있는 거 있죠. 그걸 무작위로 꺼내서 풀게 했더니 정말 우리 학생들이 수학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냐? 나의 약점을 강화하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 얘기를 참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주 기억할 만한 얘기를 하셨는데 중학교 수학은 계단식 과목의 특성이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을 배우면요, 2학년 때 연립방정식을 배우고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운대요. 그럼 잘 보세요. 선생님이 중3이라고 가정할게요. 1학년 때 방정식을 제대로 공부 안 했는데 3학년 2차 방정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1학년에 관계식이 나온대요. 2학년에 함수가 나와요. 1차 함수. 3학년에 2차 함수가 나와요. 자, 선생님 3학년이요. 근데 선생님이 관계식을 잘 모르는데 2차 함수가 될까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수학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3인데 1학년 때 배웠던 방정식이나 관계식이 어려우면 다시 그 학년 거 복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수학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공부를 특히 2학기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많은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물론 중학교에는 국어, 영어, 수학 외에도 수많은 과목이 있죠. 과학 과목도 있고 사회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도 공부법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공부하시고요. 특히 조언해주고 싶은 건 공부법에 대한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서울론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을 찾으면서
그런 과목과 관련된 공부법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성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 가라앉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학생일 때는 성적표가 수, 미, 양, 가였어요. 와, 많은 친구들이 왜요? 이럴 것 같은데 수, 미, 양, 가였어요. 그래서 막 양가 막 이러고 막 양양양 그럼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목장이냐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은 A, B, C, D, E로 나오잖아요. 바로 성취평가제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아마 2, 3학년은 익숙할 텐데요. 1학년 친구들 기억하세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때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A, B, C, D가 안 나오고요. 문장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 C에 대한 표현을 잘 이해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A, B, C, D, E가 같은 등급과 같은 느낌으로 성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모두 기억하십시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수행평가 보죠. 그게 합쳐져서 나오는 겁니다. 학기별로 합쳐져서. 그리고 성적표를 보면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성취도 A, B, C, D, E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가로 열고 우리 학년에 몇 명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성적표를 읽는 법도 여러분이 2학기에는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생각할 거리인데요. 여러분 학교 시험은 균형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간고사가 어렸으면 기말은 조금 덜 좀 어렵게 한다든가 약간 쉽게 한다든가 비율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핵심이에요. 우리 여러분 2학기 첫 중간고사 시험 잘 못 봤다고 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또 여기까지가 이 노래 하지 마시고요. 기말고사에 또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중간에 시험을 또 보강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성적표 보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에 대한 것도 이제 중학생 때 조금씩 정보를 얻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은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만 가는데요. 선생님이 강력 추천하는 사이트, 최고의 사이트, 학교 알림이란 사이트에 가면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우리 중학교 때에도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생각하면 뭔가 공부에 대한 목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수많은 공부 이야기 중에 딱 3가지만 강조하고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 따라해 볼까요? 공부에 대한 마음을 움직이자. 네, 조용한 이 느낌. 자,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갖자, 마음을 움직이자.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어느 날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살아가는 중학교 제자들, 여러분 공부 왜 하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게 말입니다. 라든가 그냥요. 얘도 하니까요. 부모님이 하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공부라는 건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몇 가지 제안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한번 도전해볼래?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영어로 롤 모델이라고 하죠. 또 외국에 살다 온 제자 한 명이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롤 모델 그게 발음이 뭐예요? 그래서 발음해봐 봤더니 롤 모델 이렇게 발음하던데요. 자, 아무튼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 뭐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그럼 뭐 유명한 가수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닮고 싶은 고등학생을 만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 학교에 다니는 선배를 만난다면 내가 확 마음이 꽂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롤모델이 뭐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인데 너무 멀리 있는 너무 위대한 사람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훨씬 더 닮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친구들 잘 들으세요. 중학생 친구들. 가끔 학교에서 선배와의 만남을 하는 시간이 있거나 고등학교에 간 선배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을 때 참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내가 멋진 선배를 봤더니 속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나도 지금 속마음이라 자체 효과를 넣는 거예요. 나도 저 선배를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하세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라. 뭐라고요? 사람을 만나라. 이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장소를 가봐랍니다. 뭐라고요? 장소를 가봐라. 선생님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선생님 집에 아이 얘기인데 선생님 둘째 아들이 중학생인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다가 변호사와 관련된 드라마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더니 갑자기 법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선생님 깜짝 놀라서 법이 재밌어? 그랬더니 네. 그래서 어딜 가볼까? 그랬더니 대법원에 가보고 싶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들과 함께 대법원에 직접 갔습니다. 대법원 1층에 그 견학을 좀 했어요.
이 아들이 갑자기 뭔가 법에 관심이 생기면서 서점에 가서 법에 대한 책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뭔가 되고 싶은 어떤 사람, 직업이 있겠죠. 또는 어떤 뭐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그 장소 있어요, 장소. 그 직업이 있는 장소라든가 그 장소 실제 가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뭔가 그 장소에 가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뭔가 꿈을 이루기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긍정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장소에 가봐라 이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자면 선생님이 중고등학생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필기구를 묻고 와라 뭐 그런 얘기도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장소 실제 가본다면 뭔가 마음이 확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가서 필기구 묻지 않았지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연상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원하는 모습을 이룬 여러분 자신을 상상하세요. 그럼 뭔가 공부에 대한 마음이 확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책상에 나를 자극하는 문구 같은 거 하나 붙이세요. 딱 이렇게 붙이면 좋겠어요. 네, 뭔가 나한테 뭔가 꿈과 희망을 주는 문구를 좀 붙여놓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인데요. 교무실에 가면 이렇게 선생님을 자극하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지칠 때가 있는데 딱 왼쪽을 보면 이런 게 써 있어요. 언젠가 할 거라면 지금 하고 누군가 할 거라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할 거라면 최선을 다하자. 딱 써 있습니다. 보면서 또 이쪽을 딱 보면 수업하기 전에 딱 봐요. 모든 수업은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렇게 마음을 자극한 문구를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당장 책상 위에 나를 자극하는 문구를 붙이시면 그래도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한 제자가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연예인 사진을 책상에 붙여놓고 말풍선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연예인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야? 공부 열심히 해. 난 널 응원했더니 친구가 공부하다 갑자기 책상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또 공부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하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방법을 탐구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공부 방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선생님이 앞에 2학기를 대비한 과목별 특성과 공부법을 알려줬거든요. 실제 과목별 공부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과목 선생님들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맞아, 내 과목은 이런 비법이 있지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가장 효과적인 여러분만의 전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 이걸 기억을 하세요. 특히 선생님이 일반적인 공부법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게 예습복습인데요. 지금부터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주죠. 또 여기 탁 화면을 본 친구도 갑자기 X축, Y축이 나오니까 어떤 친구는 또 강의 그만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얘기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기억의 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면이지만 손가락을 들어서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따라서 하고 있죠, 그죠? 자, 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화면이지만 선생님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해볼까요? 박수 3번 시작. 지금 이런 친구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왜 놀랍냐면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뚝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말한 기억력 곡선이라는 건데요. 놀랍게 시간이 갈수록 기억이 뚝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뭔가를 배우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면 18%에서 20%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오늘 이 시간에 뭐 했죠? 그럼 기억 안 날 거예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오늘 점심에 먹은 것도 기억 안 나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요. 기억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시험 공부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시험 전날 일단 학교에서 집에 옵니다. 가방을 내려놔요. 그리고 냉장고 열고 다 뜯어 먹어요. 배고프니까. 자, 그리고 바로 공부 시작하면 되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을 켭니다. 탁 켜면서 이런 생각하죠. 잠시 머리 좀 식힐까? 아직 식힐 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머리 좀 식혀볼까? 라고 자기 합리하면서 TV를 딱 켜요. 마침 너무 재밌는 거랍니다. 그럼 마음속에 볼까? 말까? 볼까? 말까? 하다가 공부 최대적이 누구라고 했죠? 공부 최대적. 지난 강의에 자기 합리화에 져버립니다. 스스로 그래 조금만 보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텔레비전 보는데 막 너무 재밌는데 웃음이 해맑지 못해요. 왜냐? 평소 같으면 웃을 텐데 내일 시험인데 TV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좀 어색해요. 이런 어색한 웃음. 자, 드디어 이제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와서 공부 계획을 짜는데 자, 조금만 30분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기지개 펴서 머리 좀 식혀야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식힐 머리가 아직도 없는데.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 어떤 걸 하냐면 갑자기 공부 좀 하다가 평소에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잘 안 해요. 공부 좀 하다 갑자기 걸레를 갖고 책상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갑자기 책상을 열어서 펜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공부하다 갑자기 전화를 보면서 옛날부터 온 톡 같은 거 대화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경우 우리 중학생들 공부하다 갑자기 초등학교 앨범 꺼내봐요. 막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막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제 얘기예요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20%로 떨어진 경력을 100까지 올리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책상을 벗어나면 안 되고 책상에서 하는 다름거리. 상황을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가 뭘 배웠어요. 그럼 기억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튀게 만든다면 덜 떨어지고 튀게 만든다면 덜 떨어지겠죠. 배운 지 가장 빠른 시간에 온 걸 튀게 만들면 덜 떨어지고 튀게 만들면 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 정도는 해볼 만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튀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복습입니다. 복습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주는 교훈은 사실 이겁니다. 배운 지 가장 빠른 시간에 복습하는 게 좋아요. 즉 많이 떨어진 상태에선 튀어봐야 별로 안 오르는데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그때 뭔가 한번 복습을 한다면 기억력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학교에서 여러 학급 있잖아요. 그죠? 네, 성적이 제일 안 좋은 반을 맡아서 제일 높은 점수를 올려보낸 적이 대여섯 번이 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 선생님의 비법 알려줄까요? 선생님은 시험 2주 전에 그 교과 선생님이 딱 나오시면요. 선생님이 잠깐 교실에 들어가서 일명 컵라면 공부를 하는 걸 시킵니다. 그게 뭐냐? 3분 공부. 3분 동안 그 시간에 했던 중요한 걸 한 번만 보게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효과적인 줄 아세요? 바로 배우고 기억 떨어지기 시작할 때 한 번 탁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름도 예쁘잖아요. 컵라면 공부. 3분만 공부하자. 그리고 제자들이 싫어하면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3분은 시험 전날 공부하는 30분과 맞먹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따라옵니다. 네. 근데 어떤 경우에 효과가 있냐면 암기할 게 많은 과목. 이럴 때 정말 효과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분은 자유시간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제자들이 화를 내요. 화장실 가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화를 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방법을 쓴 이유가 뭐냐면 떨어지는 기억력을 한번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중학생 중에서 암기력이 좀 부족하거나 평소에 뭔가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 기억하세요. 배운 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습하셔야 합니다. 이랬더니 선생님 얘기를 듣는 어느 제자가 선생님, 내가 아까 시험 2주 전이라고 하셨는데 왜 2주예요? 이런 놀라운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줬죠. 대한민국의 학교들은 보통 시험 2주 전에 선생님들이 출제를 다 끝내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수업을 하다 보면 시험 문제를 알려줄 수 없지만 출제한 문제가 머릿속에 막 생생하거든요. 그럼 가르치다가 선생님들도 본능적으로 와 이거 심하게 중요한데 막 이러면서 설명하신다고요. 이해되세요? 바로 그 내용을 3분 동안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공부 방법 중에 여러분 중요한 게 따라하세요. 필기법. 네, 필기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2학기부터 당장 시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신 것을 열심히 적으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죠. 근데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칠판에 적혀있는 것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걸 나만의 방식으로 필기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여러분 아시죠? 학급에 보면 성적이 우수한 친구가 있고 성적이 우수운 친구가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성적이 정말 뛰어난 친구들의 교과서나 공책을 보면 완전 참고서 자습서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성적이 좀 아주 안 좋은 친구들의 책을 보면 여백의 미, 교과서 물려주기를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 2학기부터 부탁하건대 필기를 잘하는 방법. 먼저 첫째는 따라하세요. 색깔펜을 사용하라. 이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냥 한 색깔로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색깔펜을 정하세요. 중요한 거는 다른 색깔. 선생님이 강조하신 건 이 색깔. 그래서 펜 색깔 두세 개만 정하고 필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실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지금 2학기 이걸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이제 고등학교 갈 중3 친구들도 있고요. 또 높은 학년 올라갈 텐데 필기할 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필기법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공부법 중에 암기력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 하나를 이제 방법에서 마지막으로 알려줄 건데요. 그건 무엇이냐? 자, 따라해볼까요? 선생님 놀이. 선생님 놀이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그걸 친구한테 내가 마치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면서 외운 내용, 공부한 내용을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또 친구도 나한테 해보고 이러면 되게 좋아요. 이랬더니 한 친구가 선생님 친구하고 연예인 얘기나 게임 얘기나 먹는 얘기를 하지 누가 야 역사 시간에 말이야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 알려줬어요. 뭐냐? 내가 뭔가 공부한 걸 스마트폰을 놓고 막 설명하면서 녹화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빠진 내용은 없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떤 과목? 암기할 게 많은 과목. 좀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은 이렇게 선생님 놀이를 한다든가 스스로 촬영해서 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을 움직였어요. 두 번째, 방법도 알아요. 근데 세 번째,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거 2학기부터 당장 시도하십시오. 바로
플래너 쓰셔야 합니다. 플래너. 여러분, 플래너와 다이어리의 차이 아시죠? 다이어리 일기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쓰는 게 다이어리. 근데 플래너는 하기 전에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친구들의 플래너를 선생님이 수백 편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짜요.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국어 1시간 이렇게 짭니다. 그런데 이 형태를 좀 바꾸기를 오늘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2학기에 당장 이렇게 보세요. 평소 영어 1시간 썼죠? 그 친구한테 묻고 싶어요. 그 1시간 중에 정말 영어를 공부한 건 몇 분인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방식도 좋지만 선생님은 쪽수를 적어라.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기억하세요. 쪽수를 적어라. 무슨 얘기냐? 무슨 책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제자하고 공부하다가 국어 1시간 써놓고 공부할 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한번 같이 봤어요. 그랬더니 빨리 돌려봤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한 모습은 공부하다가 머리 아플 때 고개 공부하다 물 한 컵 먹고 공부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공부하다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건 시간으로 목표를 정하기보다는 무슨 책,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방법을 2학기에 제안합니다. 한번 직접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계획 짤 때 여러분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은 먼저 계획을 짜요. 먼저.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은 계획에서 계속 뒤로 밀려요. 그리고 싫어하는 과목 조금 공부하고 나면 스스로도 자기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안 됐어요. 그래서 2학기에 직접 실천할 때에는 내 발목을 잡는 과목,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 계획에 먼저 넣으십시오. 먼저 비중을 둬서 먼저 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죠. 불편한 진실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는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우리 중학교 친구들 다 공감할 거예요. 단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것이 공부다. 그렇게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렇죠. 꺾이지 않는 마음, 지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나를 계속 칭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누구나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때 얼마나 나를 잘 칭찬하고 힘든 마음을 이겨내느냐가 공부의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다 전달해 주었는데요. 오늘 이 강의의 결론 이야기해 줄게요.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소리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 2학기 한번 잘해보자. 그래, 한번 열심히 도전해보자. 잘하고 있어. 힘들고 지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말도 해보고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늘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열심히 공부라는 마라톤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